비례대표에 의해서 남양주 을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분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네. 새카매지셨어요. 네, 네, 예. 많이 얼굴이 탔습니다. 예, 뭐 선크림도 좀 바르시고 네. 하시지. 네, 발라도 뭐 하루에 몇 킬로를 걸어 다니셨습니까? 글쎄요, 뭐 키로수보다도 예. 하여튼 아침 6시부터 예. 뭐 저녁 한 11시까지 야. 강행군을 했죠. 세상에. 네, 네. 거의 네. 군에 계실 때만큼 걸어 다니는 네. 행군하듯이 그 선거운동 하신 거 아닙니까? 걷기도 하고 뭐 차량도 유세가 있으니까 네. 차량 유세, 예. 차량 타고 이렇게 유세도 하고 한 몇 분 정도 만나신 것 같으세요? 지역구 유권자분들을? 글쎄요. 셀 수 없을 네, 만큼 예. 많이 악수도 하시고. 네, 네. 네. 셀 수 없이 했지만은 실제 저하고 개인적인 커넥션이 되는 분들은 네. 한 10,000명 만 명. 네까지는 개인적으로 예. 카톡방을 개설을 해서 와. 개인 카톡방을 운영할 정도로 세상에. 작년 5월부터 네. 집중적으로 이렇게 맨투맨식으로 많이 했었죠. 네. 세상에. 그야말로 조직, 네, 네, 네. 조직을 하시느라고. 10,000명 분들이 예. 사실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 10,000명이 선거운동 캠페인을 다 같이 해주신. 뭐 저는 했다고 봅니다. 저하고 제가 해서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당원하고 또 권리당원 이런 분들까지 전부 네. 원래 처음에는 경선 과정에서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분까지 아. 포함하면 한 15,000명 정도 분들이 네. 뭐 선거 나는 김병주다라는 생각으로 선거운동을 해주시니까 네. 가족분들만 홍보해도 한 그러네요. 5, 6만 명 되잖아요. 와, 그러네요. 그리고 지인까지 하면은 또 네, 더 늘어나고. 저희 유권자가 20만 명이었거든요. 아, 남양주. 네, 예. 네, 언론 20만 명이었는데 예. 그런 핵심 분들이 큰 역할을 저는 선거운동에 했다고 봅니다. 사실 비례대표하고 지역구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보니까 의원님하고 이수진 의원님하고 전용기 의원 세 분이 이제 지역구에서 살아온 네, 케이스더라고요. 네. 나머지 분들은 다 어렵게 네. 됐어요. 예. 원래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에 가서 네. 생존할 확률이 10에서 15%라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작년에 내려갈 예, 때요. 예. 그만큼 15%.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지역에 기반들이 없고 또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당에서 그렇게 한번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뭐 어떤 전략 공천을 준다든가 좀 배려하지는 않아요. 본인이 돌파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당이 지난번 21대도 180석 가까이 하다 보니까 갈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국회의원과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인데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기존 국회의원들께서는 그 지역에 있는 당원이나 권리당원 명부를 명부 다 다 갖고 있고 다 그동안 문자로 소통을 했는데 도전자에게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이렇게 다시 다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 이거 참 기울어진 운동장이구나.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께서 지시를 했는지 몰라도 당에서 그동안은 경선 과정에도 문자를 한 5번 네. 이제 권리당원들에게 당에서 아예 쏴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죠. 당에서 네.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발굴려는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네네. 56.94%. 네. 사실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셨을 때 압도적으로 이기고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사실 국민의힘 곽관영 후보가 40.81 네. 사실상 압도적으로 당선됐다라고 과반을 넘긴 거니까요. 네. 사실 과반을 넘기지 못하고 당선된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압도적 당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난 선거 과정에서 확인한 민심 어떤 거였습니까? 그렇죠. 민심은 첫 번째가 윤석열 정권 심판이었죠.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 2년도 채 안 됐는데 네. 많은 분야에서 후퇴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중에 민생 경제가 가장 어려웠고 그리고 또 뭐 안보 참사, 외교 참사 이어지면서 네. 전쟁의 위협도 느끼게 됐고 또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분야가 많았고 네. 법치주의도 무너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상식과 공정이라는 슬로건 하에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 네. 사실 상식과 공정은 어디로 간지 사라지고 네. 그러한 형태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불통의 이미지 이런 것들 해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은 안 되겠다 심판 내야 되겠다 이 여론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양주 을에서도 사실 그랬고 두 번째는 남양주 을은 또 지역은 또 전체 슬로건도 있지만 지역 이슈가 대단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네. 항상 삶에 연결이 되잖아요. 교통 그래서 문제라든가 뭐. 그래서 남양주 을 지역은 별내, 진접, 오남 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막 발전하는 도시예요. 네. 그런데 이제 통합적인 발전이 되지 않고 별내동 발전 따로, 별내면 따로, 오남업 따로, 진접업 따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통합적인 어떤 발전에 맞는 인프라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 문제. 네네. 서울로의 접근성 또 사통팔달 교통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인구가 증가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교통혁명을 이루어 달라는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 자족 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배드타운처럼 되다 보니까 제가 가서 봐도 자족 도시의 여건이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추진력 있는 사람이 와서 네네. 이런 걸 해달라라는 어떤 열망도 있어서 네. 제가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그래서 군에서 네. 90만 대군을 육군 대장 때는 지휘했잖아요. 네. 미군들까지 네. 그러한 추진력과 결단력으로 지역을 좀 발전시켜 달라라는 이러한 열망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5월 달에 갔어요. 네. 1년도 채 안 된 기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군사 작전 하듯이 네. 전쟁술에 쓰이는 손자병법을 네. 이번에 선거 선거에 캠페인에. 그대로 적용했어요. 그런데 전쟁의 원칙이나 원리나 선거의 원리나 전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주요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경선에서도 사실 재선 의원이 네. 붙었는데 압도적으로 제가 이겼고요. 그다음 본선에서도 했던 것들이 손자병법을 그대로 적용했더니 네. 효과가 있었다. 네, 나중에 저희가 따로 우리 김병주 의원님의 손자병법 강의를 따로 좀 만들어서 네. 저희가 유튜브 강연을 그러다 좀 보니까 만들어야 기존에 시의원 출신, 도의원 출신들께서 저를 많이 도왔는데 했던 분들이 예. 처음에는 많이 부딪혔어요. 예. 기존 그분들은 기존의 선거 방식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저는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하자. 예. 하니까 새로운 방식인데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효과가 있고 해보니까 효과가 있고 그래서 요새는 제가 이렇게 하자면은 그대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네. 네. 이번에 군 출신들도 다수 이제 국회로 들어가는데요.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분이 임종득 네. 신임 당선자입니다. 이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최상병 수사외압 네. 은폐 의혹 논란과 관련해서 공수처 고발된 상태이기도 하고 주요 피의자로 출금 상태이기도 합니다. 당장 5월 2일 날, 내달 2일 날 민주당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을 네. 의결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뭐 최근에 뭐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오늘 그 아침에 라디오에 출연한 조경태 의원도 그렇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뭐 아주 공개적으로 최상병 특검은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네. 주장이어서 이 문제가 좀 어떻게 풀릴 거라고 좀 전망하십니까? 지금 해병대 순직 사건 특검법은 네. 21대에 통과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미 이제 자동으로 상정이 된 상태잖아요. 네. 4월 3일. 3일 날. 그렇기 때문에 5월 2일 날 지금 당에서는 국회를 열어서 예. 이것을 표결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아직 여야 합의는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적인 이번에
그 선거를 통해서 국민적인 요구, 명령을 우리도 알지만 국민의힘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그것을 반대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일단 국회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과연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관점이잖아요. 그리고 네.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재보위에 예. 대해서 재의결을 할 것이냐 어떻게 네. 될 것이냐 가장 관건인데 지금 국민적인 이런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잘 읽고 네. 이것은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 당에서는 총력 네. 총력을 기울여서 하려고 합니다. 이따 10시 반에도 여기에 관련해서 네. 우리 박주민 수석 부대표하고 저하고 네. 여러 명이 또 기자회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 특검을 빨리 수용하라는 네, 이 내용의 네, 예. 기자회견 예정돼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2월만 하더라도 네. 민주당의 어떤 공천 파열음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상당히 자신감을 얻던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과반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이제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그 3월 10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종섭 대사 출국을 계기로 해서 이제 도주 대사 뭐 이런 이미지가 씌워지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이 와중에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출국시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사실은 선거의 어떤 방향을 바꾼 중요한 사건 아니었냐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그 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사건이 네. 윤석열 심판을 다시 활활 불타오르게 하는 네. 그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때 그 공항에서 장윤선 취재 편의점에서도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네, 저희 4시간 생방송했습니다. 그때 했잖아요. 그때 오늘 이후에 그때까지만 해도 정권 심판론이 수면 밑에 있었고 그때 여러 가지 네. 경선 논란 뭐 이런 걸로 막 했었는데 그날 출국을 시도했던 그날 네. 기점으로 이제 출국한 날이죠. 사실 이종섭 전 대사가 네. 그 이후로 정권 심판론이 급속히 이제 부상이 되면서 그동안 기억에서 좀 가물가물하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디올백 문제든 양평 고속도로든 뭐 여러 가지 특검법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 또는 여러 가지 네, 그런 주가 조작.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수면 위에 다시 기억 속에 올라오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네, 네. 이번에 심판해야 되겠다 여론들이 불같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여져요. 예컨대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요? 거부권을 또 행사할까요? 상식적으로는 할 수가 없죠. 네. 지금 이 상식적으로. 분위기에서. 이 분위기에서 국민들의 이런 명령과 국민들의 요구가 이렇게 큰데 네. 보통 정권 같으면은 할 수 없이 수용할 겁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상식적이지가 않았잖아요. 아는 면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상식적 판단이 그리고 네. 또 이것은 바로 본인이 그 여러 가지 법을 위배했다면은 네. 이것은 진짜 탄핵으로도 갈 수 있는 위배하면은 이러한 그 촉매제가 될 수 네,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조금 무게를 두고 있어요. 지금까지 상식적이면 해야 되는데 네. 비상식적인 행동을 너무 했잖아요. 네. 특검법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가족 문제니까 그러니까요. 역대 대통령은 누구나 자기 친인척에 대해서 하면은 그렇습니다. 가감히 그걸 수용을 하고 사과도 하고 네. 이렇게 자르고 갔잖아요. 예. 근데 상식적이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식이 통할지 그것이 의문이에요. 네. 그래서 대통령의 아마 이번 주도 뭐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하고 뭐 네. 또는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걸 꼭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진짜 그 거대한 국민적인 심판을 다시 받게 저항이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사실은 어제 뭐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발표가 된다는 거였는데 이것도 연기가 됐고 총리도 좀 뭐 누가 멸망에 오르기만 하고 사실은 이제 결정이 되지 못하고 아마도 이번 주 초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 형식도 국무회의 모두 발언 또는 또 대국민 담화 아니고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그냥 할 것 같아요. 기자회견 그래요? 없이. 기자회견 없이. 예. 그럼 뭐 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정도 참패했으면 대통령이 좀 직접 국민 앞에 서서 대국민 담화를 하든 기자회견을 하든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직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네. 정신을 못 차렸다고 봐요.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네, 지난번에 사실 강서구청장 선거할 때 예. 국민들께서 경고장을 날렸잖아요. 예. 해초리를 들어서 한 차례 가볍게 쳤잖아요. 그럼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럼 뭘 개선할 건지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경고장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결과가 이번에 큰 참패로. 총선에서 참패로 국민의힘의 참패로 네. 끝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것을 진짜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사과하고 그다음 사과 속에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바꿀 건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때 대통령 참모를 통해서 뭐 의견을 낸 거고 네. 그다음 여론적으로 참모를 통해서 내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라는 네. 여론이 일어나니까 이번 주에 뭐 대통령이 뭐 담화를 하니 기자회견을 하니 뭐 의견을 낸다 이러는데 네. 결국은 국무회의에서 할 확률이 지금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느 국민이 진정성을 이해하겠습니까? 예. 군인 정신 입장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분이에요? 이게 좀 리더십이 아주 부족하죠. 사실은.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다. 리더십의 기본은 예. 사실은 상은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가 아. 기본이에요. 책임은 예, 나에게 나에게, 지고 공은 공이 부하에게. 있으면 부하에게 돌리는 예. 것이 예. 리더십의 가장 기본인데 예. 책임은 부하에 책임을 아예 지지도 않잖아요. 참모한테도 지어야 되는데 예, 책임이 책임을 아예 안 져요. 예.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고 예. 있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 스스로도 책임질 일 있으면 뒤로 숨어버리고 나오지 않아요. 안 나와요. 이런 예. 참패가 있었으면 바로 본인이 나서 나와서 딱 나의 얘기를. 부족한 소치다. 부족의 소치다. 예. 내가 잘못했다. 했다. 뭐 이렇게 예. 얘기하는 것이 예. 리더로서의 가장 큰 덕목이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 리더로서의 덕목은 예. 자기에게 엄격하고 예. 남에겐 간대해야 그렇죠.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친인척에 네. 엄격해야 되는 예.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에게는 간대해야 되는데 자기와 자기 친인척에 대해서 무한히 그러니까. 반대하고 야당 대표라든가 그러니까요. 정적에게는 무자비하잖아요. 무자비하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대통령은 사실 되는 순간에 국민의 대통령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대통령의 덕목은 통합과 포용입니다. 예. 우리 예. 대한민국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야당 대표를 만나서 대화를 아직까지도 하지 않은 역대 어떤 대통령도 그러진 않았을 거로 맞습니다.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불통의 이미지죠. 그리고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공산주의 전체주의니 뭐 맞아요. 등등 해서 있지도 반국가 자꾸 세력이니. 반국가 세력이니 해서 예. 분열을 시키고 있는 예.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리더로서의 자질에 의심이 가는 거죠. 실제.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되면 본인이 나서서 부독의 소치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국민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자체도 못하면 되게 비겁한 사람인가요? 아니 리더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거죠. 네. 사실은 근데 진짜 그것은 이 정도는 리더로서 정말, 네,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네. 저는 이런 태도는 아주 부족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리더는 항상
참 이런 어려울 때 앞장서야 되는 네. 거고 네. 이럴 때 뒤에 숨어버리고 책임질 때 그러니까요. 그럼 자기 참모들이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뭐 그 참모들을 다 일일이 다 줄줄이 사의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총리부터 시작해서 아직 뭐 수용은 또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아니 거기다 또 안보실은 네. 제외예요. 네. 또 안보실 제외, 정책실 제외. 네. 또 정책실은 또 세모, 안보실은 확실히 제외. 네. 저는 이런 뭐 전원 사의 표명했는데 뭐 딱 당구장 표시하고 안보실 제외, 정책실 제외 이런 또 하는 건 또 처음 봅니다. 그리고 예. 대통령은 결심하는 시점도 중요해요. 예. 어떠한 것들 국민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네. 국민들이 원하면 거기에 따라서 빨리 결심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번에도 사의 표명을 국무총리라든가 참모들이 했잖아요. 네. 그럼 빨리 결심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아직도 결심을 못 하고 누구를 그 사의한 것 표명을 수리할지도 결심 못한 거고 네. 이종섭 전 장관 대사로 임명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사로 임명할 수도 있겠죠. 네. 뭐 그쪽 논리에 맞게 한다면은 근데 국민적으로 이건 아니다. 이건 해유성이고 도피성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국민적인 그 비난과 요구 얼마나 컸어요. 그럼 빨리 국민적인 뜻에 맞게 빨리 소환하고 또 대사 그만두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국민적으로 그런 가운데서도 대사로 보냈고 대사로 보내니까 국민 여론이 엄청나게 들끓고 여기에 대해서 참 실망하고 또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국민 소환으로 한국에 들어올 때 명목이 뭡니까? 뭐 방산협력 대사 예. 그동안 제대로 있지도 않은 이런 걸 명목을 만들어서 막 하다가 결국은 국민의 명령에 의해서 대사를 그만둬야 되는 이러한 그렇죠. 상황으로 예. 밀리잖아요. 네. 그 결심하는 시점을 결심해야 될 때는 눈물을 머금고라도 결심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리더로서의 태도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떠밀려서 하는 형식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막 비판과 공세가 가해지니까 네. 떠밀려서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러니까 딱 판단해서 결심해야 될 순간에 정확하게 딱 결심하는 게 아니라 국민 여론에 마지못해서 자꾸 떠밀려서 하는 건데 이 정도면 대통령 겁먹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못 나오는 걸까요? 안 나오는 걸까요? 아니 겁먹었다기보다 지금까지 그런 형태를 했으니 아직도 그러한 태도를 못 바꾸는 거다. 못 바꾸는 걸로 봐야 되겠죠. 네. 안 바꾸는 걸 못 바꾸는지 안 안 바꾸는지는 바꾸는 건지 몰라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태도를 계속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말씀 주셨어요.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지금 이미 사실은 이미 국민 그 심판이 네. 총선에서 저는 이미 1차적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봐요. 지금 22대 총선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나오리라고 처음에 예상을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네. 예상을 못했잖아요. 예. 2월까지만 해도 그렇죠. 그런 정권 예. 심판론을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했지만은 이 정도인지는 우리도 그때는 얘기를 못했고 임박해서 한 1, 2주 됐을 때 뭐 네. 오히려 200석이니 뭐 범야권 이런 얘기가 나오기 네. 시작이 된 네. 거고요. 사실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국민들께서 해초를 들었고 심판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서도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럼 이거에 몇 배 증폭된 이런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하고 빨리 태도를 바꿔야 된다. 지금 전향적으로. 네. 예.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분이 총선 이튿날 복잡한 심경을 토로하는 글을 해병대 내부망에 올려서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 가득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환대문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해병대가 정쟁의 회오리 속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 외부의 상반된 목소리는 해병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만 있습니다.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사령관으로서 안타까움, 아쉬움,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올렸는데요. 실제 어떤 외압에 대한 본인의 결단을 암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의 이제 추측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 지금 아마 가장 고민이 많고 네. 참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김계한 사령관과 이종섭 전 장관이라고 봐요. 아, 지금. 예. 네. 그 당시 예. 바로 예를 들어서 외압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노하고 네. 이렇게 법과 규정대로 했어야 되는데 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이 후회스러워 할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군인들은 사실 명예를 되게 중시 여기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책임은 나에게, 네, 공은 부하에게 부하에게. 이렇게 하는데 마치 책임을 전가시켜버린 듯한 그것도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네. 거대한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그 당시는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얼마나 괴로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래서 자기가 아끼던 부하가 지금 항명죄로 지금 네.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바른 소리를 못하고 네. 있는 그대로 얘기를 못하니까 그러한 죄책감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미안함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지금 너무 멀리 와 있으니까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마 그러한 말하지 못하는 고뇌.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멀리 왔다고 본인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지금은 사령관으로 네. 군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네. 부하들에게 체면이 서지 않잖아요. 네. 책임을 자기가 항상 떳떳이 졌어야 되는데 네. 그때 그런 거 있으면은 내가 딱 책임지고 군복을 벗던가 네. 또는 뭐 책임지고 법정에서도 사실을 얘기하던가 네. 아니면 양심 고백하고 딱 하던가 네.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거 있으면 처벌을 받으면 네. 평생 떳떳할 텐데 지금 그래서 이러한 거를 지휘서신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늘 그 내용 중에 보니까 네. 하늘을 뭐 보기가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대단히 그런 얘기 대단히 내부적으로 네. 자기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사령관이 전우들의 방파제가 되어서 태풍의 한가운데서도 소중한 가치를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해병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와중에 이게 방파제가 되려면 자기가 네, 초반부터. 양심선언을 하고 네. 해병대의 그런 기강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예. 자신이 계속 책임 회피하면서 박종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몰고 가면은 네. 방파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방파제를 해병대의 방파제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보여져요. 예. 네,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때 초반에 이 사건 초기에 예. 박정훈 대령이 옳았고 네. 그때 이렇게 대통령실이나 이런 외압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고도 바르게 네. 기자회견을 하든지 형식을 네. 통해서 당당하게 했더라면 네. 지금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때는 사실은 권력의 편에 섰던 거 아닙니까? 이분이? 네, 그렇죠. 네. 그때 아마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면은 네. 국방부 장관이나 뭐 또 국방부에서 계속 그 이첩 보류하라 네. 또 누구는 빼라 뭐 이런 지시를 받은 걸로 네. 계속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본인이 결심을 못하고 박종훈 전 수사단장하고 회의하면서 어쩌지 위에서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하는데 근데 박종훈 대령은 말을 안 듣고 네. 규정과 방침대로 해야 됩니다. 네. 이거 규정과 방침대로 법대로 하지 않으면 사령관님도 다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조언을 맞아요.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다 결국은 우유부단하게 결심을 못한 그 중간에서 있었는데 그때 딱 내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네. 법대로 이첩해. 그리고 위에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법대로 했습니다. 하고 과감히 뭐 물러나든가 네. 했었다면 얼마나 떳떳하고 명예롭겠습니까? 그때 아마 거기도 결심 시기를 놓친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후회
또 여러 가지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해병대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네. 겁니다. 예.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해병대가 국민적으로 신뢰를 많이 잃었고 또 특히 해병 그 부하들 안에서도 아 저렇게 책임 안 지는데 누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사건은 제가 일어났을 때부터 네. 군기강 문란 사건이고 국기문란 사건이다. 국기문란이다. 예. 예. 군의 기강이 흔들리잖아요. 예. 네, 그렇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네, 예. 사실 이제 다가오는 특검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공포 이런 걸까요? 자기가 이제 이거를 이제 다 하면 죗값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 특검도 저는 압박을 계속 이제 조여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네. 진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감도 상당할 것이고 또 군복 입은 군인으로서의 어떤 네. 불명예스러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책임 못 지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압박감도 있을 것이고 저는 여러 가지가 겹칠 거라고 봅니다. 이 심경이 매우 네. 복잡할 거다. 네. 그러니까 해방 전국에서 친일파들이 해방될 줄 알았으면 내가 친일 안 했지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선거 결과로 민심이 폭발해서 범야권이 192석이나 되는 큰 의석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 정부가 힘을 잃고 그리고 야권이 힘을 받으면서 전국이 완전히 변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은 이번에 192석 이렇게 네. 되니까 아마 해병대 내에서 술렁일 겁니다. 이거 특검 갈 텐데 우리 사령관 어떻게 될까? 금방 잘리지 않을까? 예. 또는 뭐 어떻게 될까? 예. 특검법 때문에 그 안에 내부 장병들이 술렁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당 사령관의 문제가 달린 것이고 네. 또 해병대 그 박종원 대령 항명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도 영향을 저는 미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느 군보다도 해병대가 여기엔 가장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네. 현역들도 마찬가지 말을 못한다 뿐이지. 네. 그러니까 그런 술렁일 것 같으니까 이제 이러한 또 지휘서신을 보내서 네. 뭐 본인이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데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은 책임을 지고 네. 물러나서 하고 또 떳떳이 양심 고백을 하고 하는 것이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네, 지금도 예. 안 늦었죠, 사실.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네. 뭐 기자회견 형식으로 양심 고백을 하면 네. 그러면 방파제 역할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용기가 없으면은 또 그 재판 과정에서도 그 얘기를 해도 되는 거고. 네. 네. 5월 17일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요. 박 대령 측에서 이종섭 전 장관을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네.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검토 중에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예컨대 이종섭 전 장관이 재판에 출석을 해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판의 방향, 그다음에 특검 전국에서도 이게 상당히 큰 소용돌이의 복판에 쓰게 되는 게 아닐까요? 네, 그렇죠. 이종섭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네. 당연히 그 증인 신분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여기 핵심은 김계원 사령관에게 지시한 네. 핵심은 또 국방부 그렇죠. 장관이잖아요. 이종섭 장관이죠. 그래서 사실은 박종원 전 대령 항명죄, 네. 저는 항명이 아니라고 예, 보는데 예, 예.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그 항명의 주체가 김계원 사령관에 대한 항명으로 보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장관에 지시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서 예. 증인을 해야 이 연결고리가 예. 퍼즐이 맞춰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 박정훈 단장은 사령관한테 지시를 받고 네. 사령관은 장관한테 지시를 받고 네. 장관은 도대체 누구에게 지시를 받은 거냐. 네. 사실은 이게 거의 다 꼭지를 딴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VIP 경로설의 실체가 사실은 다 확인이 됐고 네.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 02800으로 시작되는 용산 대통령실에 전화 그분의 목소리가 누구냐 이것만 이종섭 장관이 얘기하면
아주 간단한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이게 네,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원식 장관이요 어제 KBS 일요일 진단에 출연을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안 된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 재판 기다리는 게 순서다.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특검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수사와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최상병 특검법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의 이 같은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좀 어불성설이죠. 뭔가 하면 지금 신원식 장관 얘기는 네. 지금 사법기관 3개 기관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상병에 대한 순직 문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박종훈 대령 항명죄와 관련돼서는 군사법원에서 하고 있고 네. 그다음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3개 기관이 국민적인 신뢰를 거의 많이 잃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는 어땠습니까? 해병대에서 수사 초동 수사 결과를 통보했잖아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다시 국방부에서 해수하러 온다고 또 절차를 무시하고 그걸 줬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서도 반대가 많은 걸로 아는데 네. 어떤 외압에 의해서 줘버린 걸로 지금 예. 나오고 있으니까 경찰 자체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고 자유롭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사 법 체계에서는 군 검찰이 네. 핵심적인 증거들을 많이 은폐를 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재판 과정에서도 실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퀘스천 마크가 일어나고 네, 네, 있는 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 사법 체계에서도 신뢰가 이뤄진 거고 네. 공수처도 이종섭 전 장관 전 대사를 네. 4시간 조사를 조사해서. 받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출국. 면죄부를 네. 준 것 같이 이래 나오잖아요. 네. 물론 그것은 또 주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공수처에 대해서 또 그동안 뭐 했냐 이거 빨리 조사 안 하고 그러니까 뭐 국민적으로 신뢰가 퀘스천 마크인 거죠 공수처에서.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그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사실은.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신원식 장관은 이 3개 기관이 하니까 끝까지 기다려 보자. 그러면서 신원식 장관은 끝에 네. 특검의 여지는 남겼어요. 제가 쭉 네, 네, 네. 방송을 봤더니 네. 그 세계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또 그 절차를 기다려 보자.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방법을 네. 생각해 보자. 예. 다른 방법이 특검이겠죠. 특검.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은 제가 쭉 분석해 보니까 예, 예. 특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시점이 예, 예. 우리 당에서는 당장 해야 예, 되는 예, 거고 예. 신원식 장관은 이 예. 3개 기관의 그 수사를 다 보고 지켜보고 나서 그것도 못마땅하고 하면은 다른 그때 하자.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된다. 예. 다른 방법이 저는 특검이라. 다른 방법이 뭐 있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걸 쭉 보면서 신원식 장관도 특검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네. 그렇지만 지금 현직 장관이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고야. 3개 기관에서 네. 하니까 사법 절차를 믿고 기다려서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일 미진하면 또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나. 네. 다른 방법이 특검이죠. 그러니까 시점의 문제인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네. 근데 사실 그 군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이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뭐 네. 천안함 용사나 또 네. 이 최상병 사건이나 다를 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예. 병사의 목숨이 이렇게 생명을 달리하게 된 상황이라면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종섭 대사도 뭔가 결단이나 결심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이종섭 대사하고 동기시죠? 네. 네. 그럼 누구보다도 이종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게 좀 예측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앞서 뭐 좀 고민이 많을 거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종섭 장관 전 네. 장관이
그 중간에 키맨이잖아요. 키맨이죠. 여기서. 맞습니다. 가장 핵심 예. 인사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박종원 전 대령 측 그 전 수사단장 측 주장처럼 네. VIP가 경로해서 네. 장관에게 지시해서 예. 장관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 또 예. 막 압력을 해병대에 이어서 이렇게 된 그 VIP가 경로해서 전화를 받았다면은 그 사람이 키맨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네. 대통령실과 연결되는 키맨인 네, 거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이종섭 장관도 만약에 지금 신경이 되게 복잡할 겁니다. VIP가 경로해서 하라고 지시해서 어쩔 수 없이 했을 확률이 많거든요. 어? 아, 그분의 성정상? 네, 아. 그분은 사실은 네. 되게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또 군인이에요. 부드러운 사람이야. 아. 되게 군에 있던 당시는 예. 대단히 군의 명예도 중시 여기고 예, 예. 또 대단히 합리적이고 예, 예. 또 뭐라고 할까 좀 상식적이고. 상식적이죠. 예, 그리고 예. 철면피하고 예, 예. 그러진 않아요. 아, 철면피 스타일은 아니에요? 철면피하고 뭐 아. 얼굴이 두껍고 그러진 않는데 좀 대는 약해요. 기가. 아, 대가 약하다. 대가 약해요. 아. 딱 예. 이런 거. 철면피는 아닌데 대가 약하다. 예, 예.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통령이 경로에서 네. 막 이거 장관 밀어붙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사단장 이런 걸로 자르면 어떻게 그 당장 그 사단장을 빼세요 뭐 이렇게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정상적이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하고 예, 예. 좀 검토하고 그 다음 날 네. 아이고 다시 한번 거기에서 또 면박 예. 바로 반대한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 다음 조금 감정이 예, VIP가 가라앉힌다. 가라앉으면은 사실 예. 한번 찾아뵙고 저는 있고 후는 이래서 예. 이건 법대로로 가야 예. 됩니다. 예, 예. 근데 설득을 시켜야 예. 그거는 대가 강한 장관이거든요. 그 설득 작업을 자기가 안 되면 안보실장을 설득시켜서 예, 예. 비서실장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예, 빨리 예. 하고 예. 나도 보고하겠다. 예, 예. 그리고 대통령이 안 받아주면은 예. 그럼 저는 더 이상 장관직을 못 하겠습니다. 예. 하고 할 그- 정도 배짱과 예. 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 아마 그때 경로해서 막 뭐라 그러고 예. 했다면은 네. 이종섭 장관 입장에서는 그때 또 군 출신이잖아요. 예, 예. 그 아직 전역한 지 얼마 안 되고 예, 예. 하니까 상급자 명령은 예, 예. 죽음을 무릅쓰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상급자 명령. 했을 수도 예,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해병대 지시해서 이렇게 한데 그 당시도 이것이 불법이나 법을 어기겠다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문서로 네. 지시를 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경찰 이거 이첩을 보류해라. 예. 문서로 지시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서로 못하고 예. 의도만 전달하는 거죠. 네. 야, 이거 뭐 꼭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또 참모를 통해서 법무관리관 통해서. 또는 뭐 차관 뭐 등등 했는데 예. 박종원 대령이 꿋꿋하게 예. 법대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예. 국방부도 당황해서 수없이 여러 전화를 여러 사람이 예. 하고 예. 사령관은 김계한 사령 그 중간에 끼어서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가 이첩이 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대통령 지시를 만약 어겼어. 했다면은 네. 어긴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집단 항명제로 해서 이거를 아이고, 하고 처음에 참네. 이렇게 예. 됐는데 아마 예. 이종섭 장관도 지금 후회하는 마음이 많지 않겠나 싶어요. 그때 왜 내가 제가 조금 전에 네, 얘기했듯이 바로 행동하지 말고 예. 대통령께 다시 한번 재건의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더라도 떳떳하게 그때 내가 잘못 판단했다. 죄송합니다 하고 책임을 못 졌을까. 네. 이런 후회도 저는 있으리라고 봐요. 예. 군인 출신으로서. 예. 그러니까 지금 더 많이 본인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네. 뭐 이제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네. 이종섭 전 대사, 김계환 사령관 두 분 네. 손 잡고 네. 기자회견 해가지고 양심 선언하는 거 말고는 그렇죠. 네.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네, 예. 그래야 거의 그림이 다 그려져요. 그 예. 양심선언하고 잘못된 부분은 예. 떳떳하게 네. 군인 출신답게 예. 그 책임을 지면 되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편안히 살아야지. 예. 이걸 가지고 평생
그러니까. 짐을 지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죠. 네. 지금 양심 선언하면 네. 그래도 뭐 편안하게 노후를 지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평생 이걸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은 받아야 되겠죠. 네, 네. 책임을 떳떳하게 받고 네. 그다음 해야 되는데 만약 여기에서 계속 책임 회피식으로 가다가는 예. 아마 평생 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성우회라는 거 있잖아요. 네, 예. 군인들 출신 모임 네. 이런데 나올 수 있습니까? 성우예요? 예, 아니 그 저 이종섭 대사나 이런 분들 그런데 오히려 막 잘했다고 칭찬받습니까? 아니면 좀 불명예 군인이다 이렇게 비판받습니까? 저 같은 사람을 성우해서 비난하지 이종섭 전 장관을 잘했다고. 별로 비난을 그렇구나. 덜 하는 것 같아요. 야, 진짜. 저는 성우에 아예 가입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한민국 수호 장군단이라는 데 있어요. 그런 회원들이 네. 수백 명 되는데 네. 그런 데서는 저를 비난하죠. 참. 이번에도 거기에서 저를 낙선 운동하려고 세상에, 예. 상대 후보한테 가서 지지선언하고 뭐 아이고야. 낙선 운동 해주겠다고 막 하는데 아마 상대 후보가 받아들여 주지 않으니까 지지선언하고 하죠. 예. 그래서 그런 데서는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저를 오히려 진짜 안 됩니다. 매도하고 큰일 하고 납니다. 있죠. 네. 자, 22대 국회에서도 국방위를 하시나요? 네, 해야죠. 계속 네, 네. 국방위. 예. 네, 사실 이번에 우리 민주당에서 국방 전문가들이 이번에 네. 안타깝게 잘 많이 들어오진 못했어요. 네. 특히 황규철 해군 총장님 같은 경우 아주 최근소차로 네, 안 됐는데 네.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제가 다른 위원회도 갈 수 있는데 지금 국방 분야는 부승찬 네. 전 국방부 대변인이 네. 이번에 됐고 네. 저하고 둘 정도지 김도균 수방사령관 또 안 되셨죠.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이나 한기철 총장 전 네, 총장님 네.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은 네. 좀 딴 데 딴 데 갈 수 있는 여지가 네. 있겠다 싶었는데 저기 그렇죠. 네, 예, 네. 국토위 가서 좀 저기 교통 문제 좀 해결해 남양주. 지금 당분간 어렵겠다. 네. 그 지금 저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또 한번 지금 네. 뭐 상당히 큰 네. 국민적 걱정과 우려가 있는데요. 그럼요. 네. 이게 우리 정세에 미칠 영향도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크죠. 당장 유가가 인상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란하고 이스라엘 이렇게 지금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가고 미사일도 쏘고 이런 상황에서 당장 문제가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네, 네, 이런 예. 통행이 자유롭지 못해질 확률이 많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유가가 급등하고 유가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네, 미치잖아요. 네, 유가가 예. 상승. 그래서 예. 지금 경제 비상 시국이다라고 보여져요. 예. 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고물가 때문에 너무 네. 힘든데 고유가가 또 되고 여기서 네. 또 환율이 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고환율, 고유가, 네. 고물가가 또 다시 윤석열 정부 초반 때처럼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고 네. 중요한 건 이제 관리가 좀 돼줘야 되는데 물가 관리도 잘 안 돼가지고 네. 이번 사실상 대파 선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북한 문제 계속 제기가 되는데 북일 정상회담은 할까요? 기시다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네. 그래서 네. 사실상 한국이 패싱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일 정상회담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전문가들은 꽤 많던데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은 기시다가 지금 지지도가 낮고 네. 하니까 돌파구를 아마 북일 정상회담을 하려고 돌파구를 그쪽으로 찾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북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물밑 접촉을 네. 작년부터 여러 번 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북일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어떤 형태로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북일 정상회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운명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네. 대통령이 운전자가 돼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패싱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문제인 거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든 북한도 어려움을 극복하려면은 북일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이런 걸 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근데 현 체제에서는 어렵겠죠. 현 바이든 체제에서는 네. 11월 대선까지는 어렵고 네. 아마 11월 달에 트럼프가 된다면은 또 북미 정상회담이나 미북 네.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고 네. 지금 우리 그 윤석열 정부하고는 너무 지금 간격이 멀어져 버렸잖아요. 예. 우리 북한에서도 통일 전선부라든가 통일과 관련된 단을 없애고 네. 조직도 없애고 맞아요. 있고요. 예. 우리 또 윤 정부조차도 통일부에서 북한과의 협상하고 하는 그 팀들을 네. 줄였고 네. 그러니까 점점 멀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돌파구를 북한도 일본이나 미국하고 차질 확률이 많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소외되고 네. 패싱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예. 국민의 열망에 따라서 국민들은 강대강으로 가고 전쟁으로 치달리는 걸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군사력을 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네.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정책과 외교 정책도 전환을 할 시점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제가 잘 모르는 네, 분야여서 예, 예, 이게 뭐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네, 뭐 심각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심각하죠. 극초음속 미사일 네. 지난 그 2일인가요? 네. 2일 날 사격을 했었는데 네. 상당한 수준까지 진척이 된 것 같아요. 네. 뭐 친원식 장관이 나와서 의료진단에서 얘기하는 것도 제가 쭉 들어봤는데 네. 마지막 단계 할공은 미완이다. 그리고 그 얘기는 나머지가 상당히 진척이 됐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북한은 초음속 이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고 지금 5번 실험을 했어요. 네. 과거 3번은 액체 연료를 이용을 했고 네. 이번에는 2번은 고체인데 이번은 고체예요. 고체는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네. 액체 연료를 쓰는 경우는 연료 주입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탐지가 가능한데 네. 예. 고체는 그냥 예. 총알처럼 한 덩어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사격이 되거든요. 그러면 탐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안보에 상당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 그래서 지금 완성 단계가 아직 미완이지만은 네. 북한은 총력을 기울여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곧 완성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협을 사실 낮추어야 되는데 네. 지금처럼 뭐 대화도 하지 않고 뭐 강대강으로 치달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또 북한이 강해지는 이런 영향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획기적으로 국정 기조를 바꾸는데 남북 문제나 외교 기조도 이젠 바꿔야 된다. 네. 가치 진영에 갇혀서 하지 말고 네. 실용 외교로 가야 네. 되고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예. 이제는 군사력을 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평화를 만드는 네.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네.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아유, 22대 국회에서도 상당히 네. 기대가 됩니다. 페트로 의원님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이 끝났는데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신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께 고맙고요. 저도 남양주 을 지역에서 많은 또 우리 주민들 시민들께서 저를 국회로 다시 보내주셨는데 거기에는 임무가 두 가지라고 저는 봐요. 하나는 우리 안보를 좀 더 튼튼히 해서 전쟁의 위협을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를 다시 바로 세워달라라는 이런 국민적인 명령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남양주 을 입장에서 네. 통합적인 발전을 발전사령관으로 이루어달라. 발전사령관. 이런 그 주민 시민들의 열망이 네. 표에 녹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감을 갖고 22대에서 네.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를 막고 무너지는 민주주의와 민생, 안보 이런 걸 바로 세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